콘크리트 지문을 가지고 한번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을 보면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 3문단을 쭉 보면 건축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나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Y, Z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냐, 이게 이 글에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시대별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X를 고대라고 하면 Y는 근대가 되고 Z는 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 그러면 여기는 판테온의 특성이 나오겠죠? 판테온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골재 배합을 달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라고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분단에는 로마 시대의 고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오직 콘크리트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그러면 근대와 현대는 콘크리트 말고 플러스 알파인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테온에 대한 설명을 요약적으로 말해드리자면 상부, 하부가 있으면 상부로 갈수록 두께는 점점 줄어든다 했고, 이것은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단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이러한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단을 쭉 읽어보면 사실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단에 있던 내용이 1문단에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문단을 여기를 보면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알려주고 이거를 알려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단은 딱히 내용이 별거 없고요. 3문단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쳐졌네요. 그러면 위에서 고대는 오직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여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고대가 아니라 근대 혹은 현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자 강도가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했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여기서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장력을 보완하였고 이렇게 됨으로써 기둥의 간격 또한 넓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의 재료가 되겠네요. 그러면 고대의 콘크리트는 판테온이라는 예시가 주었기 때문에 근대의 철근 콘크리트는 어떤 예시를 줄까? 라는 게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겠다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네요. 사부화 주택이 나옵니다. 사부화 주택은 이러이러 한다고 합니다. 제일 특징적인 것을 보면 기둥만으로만 하중을 지탱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냐? 인장력을 보완하여서 기둥의 간격을 넓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냐?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은 사부화 주택의 특징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간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인간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서 그러면 이거는 현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또 나오겠죠. 여기서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그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레스트 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인장력이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예시가 나오겠죠. 그 예시를 보면 킴벨 미술관이 나옵니다. 킴벨 미술관은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더욱 간격이 넓혀져 가지고 더 넓혀졌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앞 1문단에서 볼 수 있었던 예상과 비슷하게 X, Y, Z라는 다양한 재료가 나왔고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됐는지 2문단, 3문단, 4문단에 넘어가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1문단을 제대로 읽고 그 다음 문단을 예상해보면 더욱 수월하게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문 분석은 끝났고요. 그러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한 문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보기에 대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먼저 보기를 읽어야겠죠?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여 변형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형을 관찰하였다 했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과 절대값의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송 비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포화송 비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본문을 보면 가해진 힘의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송 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화송 비가 뭔지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포화송 비가 뭔지 안 알려줬는데 지금 보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 변화량의 절대값 분의 지름 변화량의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전에 그럼 높이의 변화량이 뭘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풀기 쉽게 10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1번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압축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B는 콘크리트로만 제작되었고 A는 철제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제인 A보다 B가 높이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와 철제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선지입니다. 1번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2번은 A의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인장력을 가하면 지름이 3만큼 변할 때 높이가 10만큼 변하겠죠? 그러면 높이가 더 많이 변하네요. 그러면 압축력을 가하든 인장력을 가하든 포화송 B는 무조건 0.3이니까 높이가 더 많이 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도 2번과 똑같은 논리로 풀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A하고 B하고 하면 분모는 둘 다 1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분자는 3이 되고 B의 분자는 1.5가 됩니다. 하지만 A가 B보다 지름이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4번의 선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름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그럼 분자가 같겠네요. 그럼 분자를 둘 다 3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각각 10하고 20이 되겠죠? 그러면 A가 B보다 높이가 덜 변화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2017학년도 9월 25분부터 30번 지문인 콘크리트 지문 분석과 문제 한 문제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